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저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동포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되었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자신의 이름 감명법 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을 자신이 감명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이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제각각 고유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은 곧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띠와 사주팔자는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제1의 운명이라 하고, 태어난 이후에 누군가 지어준 이름을 받는 것은 후천적으로 부여받은 소중한 제2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성사가 되지 않고 힘이 들 때면 애꿎은 마음으로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게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자신의 이름을 불신하고 탓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불신을 가져보았을 수도 있고, 특히 발음이 안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은 때때로 이름에 대해서 심각한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궁금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연구한 과학학문과 학술의 이론에 접목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본 감명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이제 이름 감명법은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했던 이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장명하는 전문 장명가를 양성하고자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 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이름만큼은 스스로 간편하고 아주 짤막하게라도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와 복잡한 학술의 이론을 모두 배제하고 자원오행의 성명학 학술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방송을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장명하는 성명학의 종류는 여러 학문이 존재하죠. 저는 현재 장명하시는 전문 장명가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오행의 학술과 그 학문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스스로 감명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있거나 이름이 잘못 장명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제공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감명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호적에 등재된 본 성씨와 이름을 백지 위에 한문으로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획수를 뽑으십시오. 이 이름을 획수를 뽑을 때 이름의 글자 획수는요,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사전에 기록된 획수이어야 좀 더 정확하게 감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다면 이름을 감정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격이라는 명칭이 있고, 둘째는 형격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셋째는 이격이라는 명칭이 있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정격이라는 4가지 중 마지막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상기해 주십시오. 그럼 각 단어의 명칭이 어떻게 구성 요건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그 명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격이라는 명칭의 구성은요, 이름 중간 글자의 획수와 이름 끝자의 획수를 플러스한 획수를 자원오행 전문 용어로 원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격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여러분들도 감명한 보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격의 작용은요,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의미하고,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의 인성의 과정을 형성하는 초년의 시기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하면 1세부터 20세까지의 초년의 운명을 의미하고요, 그 성장 과정은 성격의 형성과 체력의 보존력을 함양하고요, 형제나 가족에 관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며, 원격의 원은 으뜸원자를 사용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형격이란 무엇이냐? 형격은 성씨 획수와 이름 중간의 글자를 플러스한 획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자원오행 전문 용어로 형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격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나라의 계절로 보면 만물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기 위하여 성장하는 계절이죠. 즉 여름을 의미하고,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형통하고 서로 협력하여 화목한 조화를 이루는 자신의 품성이 결정되는 초중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하면 21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시절의 운명에 해당이 되며, 가장 중요한 성격과 직업, 그리고 재물의 보존과 혼사가 결정되는 결혼관과 가정관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이격이라고 했죠. 그럼 이격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성씨 획수와 이름 끝자의 글자 획수를 플러스한 획수를 우리 자원오행 학술의 전문 용어로 이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격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나라의 계절로 보면 가을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어우러져 결실을 맺는 시기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작용하는 작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해보면 41세에서 60세까지의 장년기의 운명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대인관계와 넉넉한 재물의 형성과 가족이나 부부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명칭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 마지막 기억해야 될 명칭은 정격이라고 합니다. 그 정격의 구성은 성씨의 글자 획수와 이름의 중간 글자 획수와 그리고 이름의 끝 글자의 획수를 모두 합한 획수를 자원오행 전문 용어로 정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격이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나라의 계절로 보면은 겨울에 해당하고, 만물이 결실의 결과로 되돌아왔죠. 아름답게 성숙된다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말년과 노년의 운명으로 최종 분석이 되었습니다. 나이로 분류해보면 61세 이후의 장년과 말년의 운명을 의미하죠. 운명의 총 운세를 의미하며, 특히 대인적인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신의 건강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격과 형격 그리고 이격과 정격의 네 종류의 명칭이 무엇인지를 잠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를 감명하시려면 다른 명칭은 모두 버리십시오. 오로지 단 한 가지 정격의 획수만을 가지고 나쁜 이름인지 좋은 이름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감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좋지 못한 정격의 획수 59획과 60획 그리고 62획 세 종류의 획수를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이 화면에 총 정격 획수가 81획이라는 획수를 이름으로 장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에서 모두 나쁜 획수를 제가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의 성씨와
중간 글자와 끝 글자를 모두 합친 획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획수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일단 좋지 못한 이름으로 생각을 하시고 개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좋은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총 획수를 한 번쯤 뽑아 보십시오. 그리고 나쁜 획수를 모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이 이 획수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름 전격 획수를 뽑으셨으면 전격 획수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획수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전격 획수가 2획은 분산격이라 안 좋습니다. 4획은 풍파격입니다. 그리고 9획은 공박격이라 하고요. 10획은 공혹격입니다. 12획은 박약격이고 또한 19획은 고난격이며 20획은 허망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뜻의 설명은 지난번 1, 2, 3, 4, 5, 6, 7, 8번까지의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뜻은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2획은 중절격이라 하고 26획은 시비격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27획은 중단격이라 하며 28획은 파란격이고 34획은 파멸격입니다. 또한 36획은 실패격으로 분류되었으며 40획은 무상격이라 하고 42획은 실의격에 해당이 되며 43획은 산재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44획은 파멸격이며 49획은 흉막격이고 50획은 불행격이며 53획은 불합격으로 분류되었고 54획은 패망격이며 55획은 불안격이며 56획은 부족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59획은 불욱격이며 60획은 재화격이고 62획은 망막격이며 64획은 고행격으로 분류되었고 66획은 망망격입니다. 그리고 69획은 궁박격이라 하고 70획은 공혹격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72획은 상반격이라 하고 74획은 우매격이며 78획은 무력격입니다. 그리고 79획은 불신격이라 하고 80획은 종말격으로 최종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위에서 설명드린 전격 획수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원만하게 장명이 되었고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빠른 말로 획수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 획수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보시려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한두 번쯤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의 획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명드린 이 많은 획수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기에 안 좋은 거냐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미 방송으로 올려드린 그 획수에 해당하는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감명하는데 필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격 이름의 전격 획수 중 81개 종류 중 나쁜 획수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전격 획수를 추가로 모두 도표를 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감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횟수를 통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는 여러분들이 감명하시는데 참고사항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띠가 매월에 며칠에 태어났으면 좋고 어느 띠가 매월에 며칠에 태어나면 안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또 동영상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저희 천마과학역술TV의 과학 역학 정보를 구독과 알림을 눌러 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하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진행되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좋은 역학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